안녕하세요. 차유나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일본어과 소속이자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10여 년간 지도교수를 맡고 계신 사와다 노부에 교수님 모시고 번역과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와다 노부입니다. 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그리고 번역 아카데미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많은 교육적 노하우를 쌓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어의 언어 지식과 번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 주신다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 번역을 얘기할 때 출발 언어 그리고 도착 언어라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번역을 잘 모르는 청중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번역에 있어서 출발 언어는 보통 소스 랭귀지라고 불리며 번역하기 전에 원문의 언어를 뜻합니다. 반대로 도착 언어는 타겟 랭귀지라고 하고 번역하려고 하는 또는 번역 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언어란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는 대상이 되는 언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언어 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국어를 출발 언어로 하는 문학 번역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있어야 될까요?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언어 실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할 한국어 원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언어를 구사하려면 보통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에 대해서 균형 잡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번역가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특히 읽기와 쓰기의 능력이 더 요구됩니다. 번역가가 꼭 도착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어를 출발 언어로 한 문학 번역가가 되려면 소설 내용 그리고 그 뉘앙스, 느낌까지 완벽하게 도착 언어의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 지식과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듣기와 말하기를 많이 떠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 전문가 수준은 돼야겠군요. 그러면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지금 번역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학생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나요? 저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일본어권에서 보통 1년차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치열한 선발 과정을 뚫고 입학하신 수강생들은 보통 한국어 원어민, 일본어 원어민이 섞여 있는데요. 모든 수강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시고 상대 언어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이 많습니다. 수업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능력도 필요하지만 꼭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카데미 학생분들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하신 만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 원어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어에 대한 언어 지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언어 지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저도 사실 언어 지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어를 나름대로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쳐 왔던 제가 생각하는 언어 지식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프랑스에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처음에 서양 언어부터 접하게 됐어요. 그 후 한일 대조 언어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지금은 가장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언어가 한국어가 됐습니다.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언어의 문법, 어휘, 구조, 형태, 의미 등 언어학적인 요소는 일단 다 배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어 지식은 그런 언어학적인 디테일보다 그 언어의 특징 또는 모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학적으로 전문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국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와, 영어를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니셨으면 교수님께서는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까지 이렇게 4개 언어를 구사하시는 거잖아요. 아, 저는 아직 한국어밖에 잘하지 못하는데 부끄럽네요. 2개의 언어만 알고 있는 번역가랑은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한국어랑 일본어는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어와 일본어에 한해서 말하면 두 언어의 언어 구조, 문법, 어휘, 그리고 발음까지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서 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도 있고 신경 안 쓰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단어나 표현의 뜻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떨 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더 현지화된 언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문법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현지화된 언어 지식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그런데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용어들이 좀 낯설고 어렵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아까 한국어를 가장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하셨고 현재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 문법으로만 알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현지에서 사용하는 걸 많이 접해야만 익힐 수 있는 한국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현지화된 언어는 사전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한테 어른들이 자주 하는 너 그러면 뭐 써?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쓰다는 사용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여기서 뭐 쓰다가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또 뿌듯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도 뜻은 사전을 보면 알겠는데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를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몇 번씩 보면서 자랑스럽다, 해냈다는 달성감 등이 섞여 있는 감정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 감정은 일본어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사용되는 장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단어나 표현을 현지화된 언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현지화된 언어 지식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에서 또 대조 언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으셨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미처 또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거든요. 대조 언어학을 배우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특징이 뭔지 또 궁금해요. 그것은 어느 언어권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흔히 말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말하자면 어순이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주어가 없어도 된다는 점도 있겠죠. 의성어, 의태어가 많다는 점, 어미가 다양하다는 점, 경어 표현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어에서 바라보면 이 5가지 모두 일본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어 언어민한테는 그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보는 한국어의 특징은 젠더별 표현 차이가 적다는 점, 그리고 호칭이 많다는 점, 주어를 일본어보다 더 사용하다는 점 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어 특징으로 보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언어마다 자신의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고 어역이 없는 번역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저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한국어의 특징이 사실은 서구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일본어 원어민의 관점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른 것들이 차이로 느껴진다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신기합니다. 여러 언어를 연구하거나 또 번역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번에는 번역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문학 번역가가 되려면 한국어에 대한 언어 지식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문학 번역가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어 지식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출발 언어의 나라, 즉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번역하는 것은 언어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설의 배경, 풍경, 음식, 그리고 행사, 등장인물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등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학의 이해입니다. 단순히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 번역이라고 하면 문학 번역은 문학적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소설에서 작가가 그리려고 하는 세계관을 읽어내고 그 세계관을 도착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번역가의 문학적 이해와 센스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도착 언어의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건 아주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폭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이것도 각 언어마다 어려움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와 어원이 다른 서양 언어에서 바라보면 앞서 말한 그 차이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은데 그 행동은 누가 했을까? 그 말은 누가 했을까? 등이 고민이 되고 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때는 주어를 she로 해야 할지 he로 해야 할지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어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 호칭이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호칭을 한국어만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엇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호칭 없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남녀 표현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일본어로 번역할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는 문장이 나오면 고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어의 특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 문화까지 함께 번역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작업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번역 아카데미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아카데미에서는 뭘 배울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담당하는 번역 아카데미 야간과정 신규반은 문학 번역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한 반입니다. 수업에서는 12주 동안 같이 번역 작업을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언어, 문화적인 차원에서 수강생들과 토론하면서 단편 소설 한 편을 번역하고 그거를 완성시킵니다. 수업 방식은 각 언어별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씩 저를 짜서 작품을 나눠서 번역하게 하고요. 그 토론식으로 가능하면 한 줄 한 줄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번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번역이 완성이 됐을 때쯤 그 번역 작업을 한 작품의 작가님을 초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작가님을 뵐 수 있는 시간, 직접 뵐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교수님 수업이 정말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군요. 기회가 되면 저도 가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학 번역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혹시 한국어를 출발 언어로 한 번역가를 꿈꾸고 계신다면 처음에는 여러분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을 읽어보시고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한국어로 된 원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작가 또는 풍경, 배경 등에 대해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많은 한국 문학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좋은 한국 문학 번역가가 되실 소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는 많은 책과 한국어를 접하면서 번역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어와 번역에 대해서 사와다 노부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앞으로 진행될 사와다 노부에 교수님의 강연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